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2024년 국내 FDA 신약 승인이 5건에 달할 어떤 전망이 나왔고요. 자, 오늘 국회에서 공매도 전산 시스템 논의가 있습니다. HLB 글로벌의 자회사 HLB 사이언스가 코덱스 합동 IR에 참여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년도 이제 국내 FDA 신약 승인이 5건으로 5년 내 최대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이제 FDA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 9건 정도가 있었고, 이후에 이제 연평균 한두 개 정도만 지금 승인을 받았다가 내년도에 5개, 자, 2025년도에 3개 이상이 예상된다 하면서 지금 키움증권에 이제 바이오 허예민제 그 책임연구원에서 이제 이 리포터가 나왔죠. 내년도 제약바이오 연간 전망서 보고서에서 나왔는데요. 내년도에 신약 승인 증가로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기초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이제 증가한다. 그래서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펀더멘탈이 개선되니까 주가의 어떤 상방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는 흐름이겠죠. 그래서 2019년 이후에 5년 만에 최대치인데요. 이 자료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03년도부터 이제 FDA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보시면 신약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제네릭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30건, 올해 이제 10월 달까지 보면 30건 정도인데, 여기에서 이제 항암 라인으로 보시게 되면 항암제가 이제 있는데 여기 보면 다 바이오 시밀러죠. 그러니까 혁신 신약으로는 FDA에서 HLB의 이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만 병용이 이제 허가되면 항암제에서 혁신 신약으로 FDA에서 처음으로 이제 허가되는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보시게 되면 바이오 시밀러로 삼성 바이오피스, 대웅제약이 이제 바이오 신약,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이 이제 합성 신약, 그 다음에 셀트리온의 제네릭, 삼성 쪽의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9건이라는 게 여기가 이제 한 6건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3건도 보면 합성신약, 그러니까 SK바이오팜에서 2건이 있죠. SK케미칼의 제네릭, 그 다음에 이제 휴온스에서 제네릭. 그래서 제네릭 2건과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의 3건. 그래서 이제 9건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셀트리온 쪽에서 이 바이오 신약으로 또 이제 그 진펜트라 관련된 허가가 있고, 그래서 항암 라인으로서 내년도에 이제 허가가 되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요. 게다가 지금 이제 2차, 3차가 아니라 1차 치료제죠. 그러니까 1차 치료제니까 시장의 어떤 크기라든지 가격단, 환자 수 관련되는 부분들이 2차, 3차 치료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HLB의 간암신약, 리보세란이 관련되는 부분이 지금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1차 치료제로 승인 예정이기 때문에 제품의 타깃 시장이 1차 치료제니까 과거 승인 제품들 비해서는 시장 규모가 일단 크고요. 항암제로 이제 매출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2024년도에 승인 제품들이 얼마만큼 빠르게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사 등재, PBM 등재라든지 현지 이제 판매막 확충, 특히나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직판을 노리니까 사실 이제 개발 능력도 중요합니다만 글로벌 빅파마가 가지고 있는 게 막강한 마케팅 능력이거든요. 약을 잘 팔 수 있는 능력이 개발 능력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투트랙으로 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이번 어떤 미국의 직판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승인 이후에 상당한 어떤 기업 가치 어떤 개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본격적인 어떤 실적단 관련되는 부분들은 보통 한 1년 이후 정도로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출시 초기에 1년차 매출액 자체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한 3천억 정도가 평균치인데요. 이거보다 넘어서 뭐 1조 이상 나오는 어떤 제품도 있기 때문에 승인 이후에 얼마만큼 빠르게 PBM 등재와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능력으로 팔아낼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시장에 정면하느냐가 또 향후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파마 입장에서는 이제 제도상으로는 IRA 관련되는 부분 협상,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가격 이제 그 약가 인하 협상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2012년도에 이 약가 인하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제약사들이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이제 뛰어들었던 어떤 계기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가 인하와 이제 특허 관련되는 만료가 될 때마다 대규모 M&A라든지 지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낯서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최종적으로 삼상을 통해서 이제 허가를 받기보다는 초기의 임상 단계의 어떤 약물이라든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이 바이오텍들에 대한 어떤 M&A라든지 지분 투자의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내 그 바이오텍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가치 평가가 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어떤 그 배경들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30년도까지 190개 약물 특허가 만료가 되고요. 이 중에 이제 한 70개 정도가 블록버스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빅파마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이제 그 많은 어떤 지분 투자라든지 M&A 어떤 활동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흐름들에 있는 거고요. 2000년도 뭐 초반에도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라든지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대규모 M&A가 1990년도부터 2000년 초반까지 많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어떤 제도적 변화로 이제 2030년까지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약 산업의 어떤 성장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리가 안정화되고 그동안 좀 힘들었던 이제 건축 기조에서의 어떤 자금 조달이 이제 향후에 좀 이제 수월하기 직전에 빅파마들의 어떤 행동들이 이제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내용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전산 시스템제 관련되는 부분들이죠. 지금 이제 대차거래 상한기간이라든지 담보 비율 관련되는 부분들만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전산 시스템제 도입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불법 공매도를 포착 차단하는 어떤 시스템 구축, 이게 이제 추진될지가 주목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무차익 공매도 전산 시스템 이제 구축 관련되는 부분을 논의를 하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제 전산화 관련되는 부분이,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이 전산화로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2020년도 이제 의견 수렴할 때 이제 구축이 좀 힘들다. 그래서 이제 불법 공매도 이제 실시간 차단 시스템에 대해서 현재 기술로 이제 구축할 수 있는지, 비용은 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논의가 구체화 될 건데, 당초 이제 금융당국들은 뭐 이 천문학적인 어떤 비용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해외에서도 이제 안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왜 이렇게 뭐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던 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또 갑자기 또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제도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어떤 이제 전산화라든지 공매도 어떤 전산화 관련되는 부분은 반드시 뭐또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부분이겠죠. 그래야 이제 공매도, 불법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적발이라든지 제재에 원천적인 이제 제약들이 가해져야지만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불법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2023 코넥스 상장기업 합동 이제 IR이 개최됩니다. 여기에 보면 HLB 사이언스도 들어가 있죠. 과거에 이제 단디 이제 뭐 바이오 사이언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HLB 글로벌 쪽에 있고, 자, 내년도에 이제 코스닥 상장 관련되는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오픈 IR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형태죠. 그래서 차트상으로 이제 지금 HLB 주가 흐름은 장중에 이제 11시 쯤에는 아침에 고가를 조금 더 높였어요. 31,500원대까지 일단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나쁘지 않죠. 계속 이제 5일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양봉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거래량이 좀 더 이제 유입이 되면서 흐름이 나와주게 되면 32,000원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훨씬 뭐 좋은 흐름들을 보일 수 있는 또 자리까지
만들어지니까요. 자, 이 흐름들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32,000원대까지 흐름이 나오는지 오전까지 좀 챙겨보시는 흐름들이 필요하니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